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40대 다 해놓고 50대 자꾸 쉬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맞아, 나도 계속 일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내 나이에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40대는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반만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반만 커요. 돈도 반밖에 못 벌어요. 문제점이지만 하나 가득 안고 있는 상태가 잘한 거라고. 늦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요. 너무 늦다고 느껴져요. 그 생각이 자꾸 새로운 거를 움직이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선생님 강의에 왔었잖아요. 비밀리에 와가지고 모자 쓰고 막 마스크 쓰고 듣고 있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어떠셨어요? 상상 생각도 못한. 아니 우리 직원들 그 누구도 아무도 몰랐었고 네. 들어오실 때 왜 그냥 모자 쓰고 네네네. 마스크 쓰고 난 걸어 올라올 때도 몰랐고요. 앉아 있을 때도 몰랐어요. 아, 정말요? 진짜. 아. 근데 그 전에도 사실 만나 뵙고 싶었어요. 선생님네 회사에 한번 찾아와 볼까? 진짜? 상담 받고 싶고, 막 그냥 언니로서 막 뭔가 언니의 독설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난 독설도 좀 듣고 싶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갈림길에 있는 상태고 고민도 되게 많은 나이고 딱 제 얘기잖아요, 요게. 올해 딱 제가 42이에요. 네, 그래서 38? 요때부터 좀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계속 그런 물음이 사춘기 때처럼 다시, 네, 요때가 딱 그럴 때인 것 같아서. 선생님, 마흔 수업이란 책 나왔다고 하셔서 바로 다 읽고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막 부지런히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와 선생님. 마흔 대표네 마흔 대표. 마흔 대표이자 아이들 키우는 엄마 대표이기도 하고 또 맞아요. 커리어 우먼이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도 저 지금 18년 됐거든요. 제가 직장인만 아니지 여기에 모든 제 얘기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여쭤볼게요. 오케이.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영어 얘기를 되게 많이 해 두셨는데 요즘에는 영어 공부 하루에 몇 시간씩 정도 하세요? 5시간 이상? 왜?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되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요? 어떡해요? 빨리 늙으면 돼요. 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내 시간 안에 배치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게 꽉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애들 먼저 챙겨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꽉 들이차 있으니까 사실 되게 갈증이 나요. 40대는. 40대 모든 여성들이 갈증에 시달려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여기다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40대 때 되게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집 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고 내 커리어 키우고, 그러니까 돈과 커리어는 되게 직결돼 있잖아요. 내 커리어 키우고 그리고 아이들 셋 키우고 이거에 집중을 했었고, 그러면서 40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50대에 조금 룸이 생겨요. 내 꿈을 집어넣을 수 있는 룸.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 58세잖아요. 애들이 다 컸잖아요, 셋 다. 막 다들 이제 20살 이상, 다 34살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좋아요. 막내가 그럼 쌤 지금 이제 20이 넘은 거예요? 네, 20 됐죠. 이거 없잖아요. 애들 다 집에 없으니까. 저 5시에 일어나거든요. 5시에 일어나면 10시까지 5시간이 다 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그쵸, 그 시간이 진짜 다 내 거라는 게. 11월 달에 뉴욕 갈 거잖아요. 가신다면서요. 네. 그 강연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수능, 그럼 우리가 쫙 달리는 게. 어느 순간 한 번에 실력이 확 업그레이드가 돼요. 왜냐면 엄청 몰입하니까. 몰입할 때 사람이 훅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영어 꿈 대부분 다 30년 묵었잖아. 맞아. 1월 달에 찔끔하다 말고 맞아요. 그 다음에 찔끔하다 맞아요. 말고 그래서 맞아. 올해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걸 먼저 정하시고 그걸 준비하시는구나. 데드라인까지 가는 하루를 박스에서 꺼내 쓰는 느낌이에요. 그 박스 안에 영어가 들어가야 이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내 하루에 영어가 안 들어갔을 거면 막 불안해. 막 불안해, 잠이 안 오고. 저도 제 거의 1순위 목표가 영어거든요. 진짜? 네네. 영어로 뭐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강연 쪽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강연도 하고 싶고 제 프로그램 관련한 것도 뭔가 하고 싶고 사실 저는 해외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아요. 네. 좀 이렇게 나랑 비슷한 게 그러니까요. 많지? 너무 많아요. 저 진짜 제가 꿈이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벌써부터 결혼해서 못했지. 네, 해놓고. 형편이 안 좋았어서 못 갔고 어릴 때는 맞아요. 누가 나를 보내줘야 가는데 그렇지, 저희 못 집은 갔고.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일하고 애들 키우고 뭐 이러느냐고 지금 와버렸는데 저도 그래서 선생님처럼 첫째, 둘째 학교 가면 저도 같이 뭔가 공부하러 해외 나가는 것도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나랑 몇 살 차이 나죠? 그러면 한 저 지금 16살. 82년생이에요, 선생님. 그럼 내가 은퇴해도 되겠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 제자리 하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강의도 하고. 근데 가만히 있어. 웹 3.0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MKYU 입학은 했어요. 입학하고 결제까지 다 하고 이제 강의 다 들여다 놓고 네. 너무 바쁜 거예요. 막. 할 거 없으면 우울한 거보다 그럼요. 할 일 있어서 바쁜 게 나아. 맞아요. 바쁜 게 그죠? 나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40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에너제틱하고. 지금과 다른 바쁨? 바쁘긴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라는 그 무엇이 되게 달랐어요. 20대부터 내 성품과 내 운명이 만든 모든 판들이 다 짜여지잖아요. 그쵸. 내가 그런 학과 선택했어. 내가 그런 직업 선택했어. 돈이 급해서 빨리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꼬여요. 그러면서 또 이런 남자 만났어. 그래서 애 낳았어. 막상 보니 경제적으로는 이래. 인간관계적으로 그리고 멘탈적으로는 이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내 인생판을 구성하는 게 40대 초반이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렇게 작은 김미경이고 어릴 때 25살로부터 떠나온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크지? 뭐 돈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인간관계, 가정 문제들이 너무 감당하기 큰 거예요. 과연 이걸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10년 산다고 뭐 달라져? 금방 50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야. 또 50은 그렇게 또 쓸모가 없어 보이네. 40대 보면. 뭔가 다 힘을 잃고 막 다 그냥 은퇴해야 될 것 같은. 그치. 딱 그 은퇴라는 말이 계속 50대 그러면 곧 은퇴예요. 네. 사회에서 나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필요 없어질 것 같고. 그쵸.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빨리 40대에 해치워야 될 것 같은데 40대가 돈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위에 애들이 막 크느냐고. 그러니까 모든 게 또 성과도 안 나. 사실 어릴 때는 40이라는 나이가 많게 느껴졌고 그때 되면은 뭔가 안정이 되고 막 가정도 되게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내가 뭔가 좀 일어났을 것 같고 17, 18 이때 뭐 40대를 생각하면 뭔가 다 완성됐을 것 맞아, 같은 맞아. 나이가 40이 나이인데 막상 대본 40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진짜? 시기적으로 시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7, 18, 20대 초반에 보면 40 그러면은 막 엄청 대단해 보이고 큰 어른인 것 같고 다 일어났을 것 같은데 막상 뒤로 역추적해서 가보면 정신 차린 지 10년도 안 됐잖아요. 10년이 뭐야. 30살부터 내 꿈을 갖고 내 직업을 갖고 뭔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30살 때 뭔가 부모가 그래도 엄청나게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거의 밑바닥에서 시작하잖아요. 10년 만에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사고 10년 만에 커리어가 어떻게 완성되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40대는 어느 정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한 게 정상이고 오히려 40대 최고 성과가 뭔지 아세요? 이거저거 막 내 인생판을 복잡하게 얼기설기라도 만들어 놓은 게 성과야. 그것도 못한 사람도 있어. 많죠. 할 거가 산더미야. 그게 잘한 거야. 할 거 산더미로 그냥 만들어 막 놓은 문제점이지만 하나 가득 안고 있는 상태가 잘한 거라고. 그것까지 하는데도 힘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대는 여기서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버거워서 그냥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좌절하고 40대 그래서 우울증이 많거든요. 뭔가 일어났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은 있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아니니까. 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런 네.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벅차고 힘들고 이러니까 다들 뭐 우울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막 자괴감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우울증, 막 이렇게 우울한 감정. 저는 완전히 있는데요. 저는 그때는 30대 딱 초반이었었어요. 지금 40에 하는 걱정을 여전히 그때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렇게 은퇴를 생각했어요. 늘. 30대 때? 네. 일을 못하게 될 경우를 늘 생각했어요. 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나만 거기서 계속 떠내려가는 느낌이었었어요. 내가 이 상태로 내 40, 50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었어요. 이뤄낸 거는 하나도 없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으면 나는 그때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그때 막연하게 제가 이제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MC 쪽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강연이나 뭔가 다른 걸 전공해서 이거를 턴할 수 있는 용기가 제한테 없었어요, 제 안에. 근데 그때 마음을 먹어서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이쪽으로 가니까 네.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방향이 지금은 조금씩 네. 달라지고 있죠. 완전히 달라. 저는 진짜 딱 느낌이 픽업된 오죠? 상태예요. 완전 번아웃 왔었어요, 저. 38살에. 실제로 몸도 너무 안 좋았었고 수유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져서 집에서 요만큼 걷기도 힘들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기도 막 진짜 기어다니면서 수유하고 에너지 고갈되니까 정신력도 고갈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네. 그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네네. 내가 엄마로서 좀 에너지를 갖고 내 일을 하면서 뭔가 애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운명적으로건 내 성품으로건 내 꿈이건 내가 다 세팅,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38까지 온 모든 것들 다 애 둘도 그렇고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게 되게 무겁잖아. 그러니까 막 그때 너무 힘든데 맞아요. 이렇게 무겁지만 이걸 다 지금 끌고 가는 중이거든요. 맞아요. 내 인생을. 네. 그게 40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마흔에 가져야 되는 생각들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늦었다라는 생각을 빼야 돼요. 늦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요. 너무 늦다고 느껴져요, 사실. 진짜 느껴져요? 네. 그 생각이 자꾸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움직이려고 그렇지. 하는 나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날 보면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아요? 전혀요. 시은 중반에 영어를 시작해갖고 새로운 커리어를 미국 가서 완전히 초등학생처럼 다시 시작한다고? 저 뭐지? 어머 그럼 나는 몇 살이야? 너무 봤더니 아직 어리죠? 어머 나 애기네 인스타그램에다가 제 43살 때 사진을 올려놨어요. 본 것 같아요, 쌤. 그걸 보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이때 선생님보다 어린데요 지금. 사람들은 그때 나 몰랐어요. 내가 TV도 안 나갔었으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 그쵸, 아무도 불러주지 아무도 안 않으니까. 불러줘서 그때 안 유명했다고 모를 때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 41하고 지금 이 사진의 선생님보다 2살이나 어려요. 뭘 못해요. 나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알아서 제 사진을 보고 다 댓글을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루어내신 것들이 다 40대 이후에 되신 거네요. 사람들이 저 김미경 강사라고 알아 하기 시작한 건 내 나이 49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의 80%다 48세, 49세부터 지금까지 쓴 거. TV에 뭐 김미경 쇼, 뭐 스타트 강쇼 그거 다 48세 이후. 그렇구나. 뭐 몽땅 다. 전 돈도 48세 이후에 벌었어요. 그래요. 그전엔 돈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있는 돈으로 100세까지 그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와, 답도 없다. 저희는 모이면 항상 이제 다들 육아에 대한 그쵸. 고민들. 저희 육아는 언제 끝날까요? 도대체 언제면은 이제 그 좀 애들- 한가해질까요? 애를 열심히 키우면 1년에 3살 먹었으면 딱 좋겠죠. 네,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고 애는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1년이 지나간다. 아무리 열심히 키우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내년에 사춘기 온다. 그 아이는 독립생명체라 걔가 겪을 걸 다 겪어야 어른이 돼요. 내가 개입했다고 걔가 겪을 걸 안 겪지 않아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개입하면 3년 후에 올 성적을 빨리 올리고 내가 개입하면 얘는 사춘기 같은 거 고민 없이 지나가고 내가 개입을 하면 얘는 20대 후반에 30대 때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내 맘에 드는 애를 만날 것 같고 택도 없는 소리. 맞아. 개 인생이라서 지가 공부하다 하기 싫을 때 올 거고요. 왜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서 걔가 몸부림치면서 덤빌 거고요. 25살 때는 엄마가 원하는 여자가 아닌 내가 원하는 여자 택할 거고요. 걔는 걔 거대로 가요. 엄마들이 아무리 옆에서 그래 봤자.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진짜 육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걔가 스스로 자기에게 묻고 답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내가 사고가 나서 떠나도 스스로 난 되게 괜찮은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좋은 가치를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늘 스스로 생산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생산하게. 부모가 원하는 제품이 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매일 생산하게.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게 엄마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게 엄마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책에서는 내 수입의 30%가 넘게는 아이 교육비에 지출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만히 보면 30%다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다 넘어가요. 제일 우리 집에서 돈 많이 쓰는 애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1번 첫째, 2번 둘째.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막 다 아껴 써야 돼요. 얘네들 이제 너무 막 해줄 게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얘기했죠. NKY의 과정을 다 사놨어요. 스스로에게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왜 못했어요? 애들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한 사람의 시간은 24시간인 건 나나 애나 마찬가지죠. 근데 애들도 엄마들이 돈을 투자해갖고 애들 시간을 다 세팅해놨어요. 애들 시간 가만히 봐봐요. 정말 중소기업 사장 스케줄이에요. 맞아. 아침부터 밤까지. 맞아. 중학생 돼봐요. 맞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엄마는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지만 애는 살아있는 내 생명을 투자하는 중이죠. 누가 더 비싸요? 나는 돈보다 애들 생명이 더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진짜 옳은 길인지 안 옳은 길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돈 따위나 투자했지. 나는 내 생명을 투자했다고. 당신이 원하는데.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 생명을 돌려주세요라고 애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아까 돈 문제로 가게 되면 한 분이 저한테 매달 아이 2명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거저거 하다 보면 충분히 돼요. 맞아요. 이걸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의 사업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늘 그 돈이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야.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걸 감당을 못해서 월 초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이 돈을 못 줄까봐 부부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돈까지 다 끌어다가 지금 아들들한테 주는데 이걸 그만둘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맞아요. 그냥 이거 그만둬야 돼요. 그 어렸을 때 배운 모든 것들이 미래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것도 넘치게 주면 다 독입니다. 하여튼 그거 아세요? 내가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30살 때 밀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우리도 왜 진짜 하고 싶은 거 꼭 네, 나중에 생각나지. 나중에 생각나요. 나도 그랬거든요. 네, 몰랐어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 근데 막 그냥 엄마가 막 스케줄 꽉 짜갖고 확인도 안 된 나를 막 끌고 다니고 거기다가 돈을 1,000만 원을 썼으면 이게 돈이 비싼 거 애들이 다 알거든. 느낌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게 보상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해. 엄마의 고생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무지 낮아요. 부모가 요구한 대로 해준 거지 내 안에서 뭔가 우러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경우는 할수록 성과는 나는데 자존감이 낮아져. 그래서 1등인데 자존감은 낮아. 근데 엄마들은 그 생각 안 하죠. 1등이면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가만히 보면 지 자존감만 높아진 거 아닐까? 엄마 자존감? 내가요 1등 만들었어요. 우리 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맺어진 사실 부모 자식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건강하지 않죠. 아이가 내 20세 시간에 전부인 40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50대에 반드시 겪는 게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또 겪죠. 애들이 이제 떠나갔을 때. 근데 그 빈둥지 증후군 난 너무 웃긴 게 빈둥지 되려고 애 키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은 얘네들의 독립, 마지막 우리 파이널 목표가 그거잖아요.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 애가 만약에 빈둥지 아니고 집에 다 있잖아. 막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36, 42 막 같이 밥 먹고 어우 되게 무섭지. 큰일 나 그럼. 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맞아요. 사실 교육에 투자하고 투자하죠. 모든 나의 포커스는 애들한테 있고 내 목표나 내 꿈이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제 에너지를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는 사람한테 그 말 하고 싶지 않은 거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너무 네, 그지? 네. 굳이 왜? 빼줘. 왜? 아니 언니 바쁘다며 공부를 왜 해? 막 이런 식이니까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꿈이나 뭐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1차적으로 자식들만 위해서 뭐내 라이프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내 30대의 최고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결혼을 딱 했는데 되게 웃겨. 나는 애 키우려고 태어난 여자야. 자꾸 우리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여자는 왜 태어나는지 알아? 30대부터 40대까지 결혼해서 20년간 애를 키우려고 태어난 거야. 그러면 너는 왜 딸을 낳니? 그럼 네 딸은 뭐하러 공부시키니? 얘도 너랑 똑같이 애 키우려고 태어난 애라면.
그럼 얘도 25살 때 결혼하면 나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제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쌤. 언니, 내가 얘가 남자애라면 미국에 데리고 유학을 가겠는데 여자애라서 못 가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어차피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2023년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은 미래는 아이들에게 없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똑같이 카피해서 살아도 좋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거냐면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사는지 아이들에게 같이 보여주면서 사는 게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단지 아이들의 밥을 먹이고 성적만 내서 그것도 그 성적도 애들이 원하는 미래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왜 카페에서 엄마들 50명이 합의된 것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나는 절대 이거는 아이들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 누구도 나한테 묻지 않았어요. 엄마 노릇이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건 다 내가 세팅했어요. 그냥 하나하나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거에서 아이들과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주면 좋아.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한 인간의 30, 40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공부만 푸시하고 뭐 이런 모든 거 할 수 있어 원한다면. 근데 나는 내가 그걸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 엄마가 35살 여자도 커야 되고 권리가 있으며 5살 아이도 커야 될 권리가 있어. 우리 각자의 시간에서 살아간다라고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엄마들을 만나보면은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애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5명의 애가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다 달라. 다 달라져.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그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적절한 교육과 박수만 쳐주면 될 애를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해? 깐난아기가 정보가 어딨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얘는 내가 넣는 대로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중요해. 그리고 내 재력이 중요하고 내 정보가 중요해. 내가 넣는 대로 너는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이거 되게 생명에 위배되는 선언이죠. 근데 그 선언을 하고 지금 다 같이 달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애를 의대 보내는 게 애성간지 자기성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대부분 엄청 몰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내 24시간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30, 40대의 가치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다 투자해도 안 아깝지. 왜냐? 이거 내 가치거든. 근데 너의 가치가 될 거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 가치가 더 크게도 보여져요, 저는. 그렇죠. 집이 공장이 된 거죠. 당신은 벌어, 난 애 가르칠게, 넌 성적을 내라고. 너 성적 안 돼? 나쁜 놈이네. 너 돈 못 벌어와? 나쁜 놈이네. 나 애 1등 못 만들어? 나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이 이게 잘못하면 삐끗하면 다 성과 안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 구조가 맞다고 세팅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게 모두 다 그렇게 그게 다 파리바게트가 모여서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커피 마시고 빵 마시다 보면 그렇게 돼. 남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불안해져요.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 10개 써봐라. 다 30년 전 직업이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냥 우리 때 생각을 하니까 지가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만들면 어떡하냐고. 맞아. 난 의사랑 결혼했어야 돼. 네가 의사 돼.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세대에서 아주 잘 적응해서 정말 이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아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그게 오케이인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밥벌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럼.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되게 뒤늦게 발견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작은 일이지만 재밌었고 행복했고 아 그래 이런 거에 목표를 두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걸 바꾸게 되니까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엄마 뭐 책 보여줘 이렇게 둘째 갖고 온단 말이에요. 아니 엄마 지금 엄마 책 보고 있으니까 너는 네 책 네가 봐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엄마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럼 애들이 그리고 일부러 뭐 시험 보고 이럴 때도 막 얘기해요. 엄마 이번 주에 시험에서도 너무 바빠. 엄마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너네도 앉아서 책 봐.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는 것. 그래서 어른 대 어른으로 사는 삶. 이게 자녀가 25살이 되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는 100살 이하는 다 동갑이라고 생각해요. 동갑인데 내가 어른의 모습이고 얘는 깐난쟁이 모습이라 걸을 수 있게 먹여서 키워주는 거야. 내가 나이 60이 되고 애가 한 32살이 되잖아요.
그 어른 대 어른이에요. 그쵸. 얘가 날 도와주고 얘가 날 도와주고 우리가 이렇게 100살까지 쭉 30년이나 25년에서 30년 그 세월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간대를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제일 요 나이 또래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친구들도 또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혼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 너무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항상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요때가 사실 결혼에 대한 갈등도 좀 심할 때인 건가요? 신혼 초도 지났고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해서도 아는데 요때는 또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각자 힘드니까요. 우리가 부부가 제일 닮아 있을 때가 결혼한 날이에요. 그날 서로 엄청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되게 닮아 있어. 우리 되게 같은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막 했어. 근데 막상 딱 살아보면 이 남자는 직장을 다니느냐고 저쪽으로 가. 나는 내 안에서 애를 기르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 그리고 또 내 꿈도 있어. 그러다 보면 나이 40대가 되면 어떠냐면 또 한 번 어른이 된 거예요. 결혼 안에서. 아기 때 어른이 돼서 가장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같이 한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인간의 몸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랑 걔랑 생각이 다른데 결혼 안에서 15년간 커서 어른이 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죠. 이걸 맞춰가느냐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애들 교육관도 둘이 다르죠. 네. 돈에 관련된 것도 달라요. 성품 되게 이 남자는 펑펑 써대는데 완전 다르죠. 저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또 딱 한 15년 살아보면 각자의 실력이 결혼 안에서 다 드러나. 다 다르죠. 아, 이 남자 믿고 있다가 그지 되겠다. 내가 뛰어야 되는구나. 그치. 그걸 많은 여자들이 20대나 30대 초반에는 모르지, 막 맞아요. 되게 믿고 기다린다. 이 남자가 맞아요. 해낼 거야. 맞아요. 난 기다리기만 해. 그러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45세쯤 되면 점점이지. 어머 이걸 어떡하냐. 내가 뛰어야 되겠다. 이런 진짜 느낌. 딱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 모든 것들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면서 당연히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죠. 꿈을 갖고 기다렸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현실이 되면 어떻게 돼? 싸울 게 많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 안에서 어른 됐고 결혼 안에서 똑똑해져서 싸울 일이 많고 바랄 게 많은 건데 여기서 둘로 또 갈라지겠죠. 다른 사람만 블레임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 결혼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를 나로 가져갈 거냐.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결혼이 누구 결혼이냐. 난 이걸 30대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내 결혼이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내 결혼이죠. 지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거잖아. 남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 결혼이야. 그 사람 결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서로가 택했는데 그 상대로 서로를 택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결혼은 내 결혼이잖아. 그죠? 내 결혼이기 때문에 내 결혼 안에 생긴 문제가 만약에 돈 문제야.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지. 만약에 아기의 문제, 아이의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지. 근데 이걸 잘못하면 내가 이 결혼을 잘못 선택했고 너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내 결혼이 이렇게 됐으니 네가 책임져. 네가 내 돈 책임져. 네가 내 책임져. 네가 내 청춘 책임져. 네가 내 불행을 책임져. 생각해보세요. 42살 남자 하나도 어른도 아니에요. 애기예요. 아직도 애기죠.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애기예요. 지금 군대 갔다 온 지 몇 년 안 됐다고. 아직 성장이 다 안 됐어요. 진짜로. 남편도 이제 46인데 애기예요. 근데 그런 남자가 나보다 한 두세 살 어린 어떤 성인 여자 하나의 모든 인생의 100년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인간 대 인간으로 있어요? 없어. 반드시 나눠져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40대에 자꾸만 뭔가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너무나 정상이다. 왜냐하면 아기 때 결혼한 게 어른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문제가 다 드러나니까 싸울 일도 많아.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이게 누구 결혼이야? 내 결혼이야. 이게 내 결혼 안에 다 포함된 변수죠. 남자 변수, 아이 변수, 시댁 변수. 내가 끌어가야지. 원망하면 이거 나 아니면 그 사람 둘밖에 없는데 집안에 인재가 누가 할 거냐고 이거를. 직원이 둘인데. 직원이 둘. 회사에.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오빠였어요. 저 오빠는 막 나이도 많고 막 다 잘할 것 같아. 네, 다 잘할 것 같고 이미 너무 컸어. 저는 24밖에 안 되는데 28이나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 애기. 진짜 애기랑 결혼을 28 남자가 얼마나 애기야. 너무너무 애기. 둘 다 이제 애기로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커서
성인이 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해서 서로 큰 거예요. 네, 그냥 그게 딱 진짜 어른이 된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몸이 다르니까 제가 느끼는 슬픔, 고통, 서러움, 뭐, 아픔, 기쁨 다 몰라요. 절대 네. 공명할 수 없어요. 네. 똑같지 선생님 않아요. 그 책에서 전 진짜 거기가 너무너무 공감이 됐는 게 같은 몸이 아닌데 어떻게 내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아니 같이 사는데 왜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줄까? 난 이해를 못해. 나를 되게 잘 알고 이해해주고 내가 너무너무 기댈 수 있고 막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내 마음도 모르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뭐 생각하는 바는 너무 다르고 이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맞추는데 괴로웠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남편이 빨리 그렇게 어른이 안 돼. 네. 그도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요. 어른 되려면 네.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잘 나눠서 해나가야 되고 40대의 부부는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돈이 다 들어가고 모든 시간이 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희생하는 거 알아요. 딱 만나서 둘이서 이 가정이라는 구조 하나의 회사를 만든 후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한 20년 30년간 둘이서 애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여워. 근데 이게 언제가 오냐면 기다려요. 와요. 60이 가까이 되면 애들이 다 나가잖아. 그럼 다시 둘만 남아. 다시 둘만 남는데 상태가 이제 조금 달라졌죠. 많이 늙었어 이제. 근데 이때 둘이 딱 남았을 때 우리 100살 살 거잖아요. 40년 남았잖아요. 40년 남았죠. 근데 둘이서 각자 가고 싶은 방향이 없는 사람은 둘만 쳐다본다? 너 뭐하냐?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이걸 안 해줘? 내가 고생했는데 또 괴롭히는 거야. 또 60에. 그때 되면 또 괴롭네요. 또 나의 인생의 가치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다 너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60에는 정말 어른답게 건강해져야지.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 60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뭐 해외에서 활동도 하고 한국에서 활동도 하고 그때 해품달에 나왔던 그때 그 유명했던 그 배우 한가인 씨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돼갖고 너 강사 중에서 전 세계에서 한가인이 제일 예뻐. 그렇게 예쁜 사람이 너. 근데 막 영어로도 강의도 하고 진짜 너무너무 그 멋있는 사람이 됐어. 근데 남편은 또 남편들의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그죠? 그분도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 60대 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런 파트너십이 맞춰져야 돼요. 이 책을 누구한테보다도 우리 남편한테 제일 선물해주고 싶거든요, 사실. 이거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남편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뭔가 이제 젊을 때처럼 에너제틱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책을 진짜 좀 보고, 자기의 새로운 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찾아나가는데 너무 응원해주고 싶고 남편은 뭐 하고 싶어 해요?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디자인을 전공하기도 했고 미술 디자인 전공했고 이렇게 작은 뭐 RC카도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래서 그런 쪽 미술 쪽 관련된 거를 뭔가 서브적인 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좀 책을 읽고 자기가 가고 싶은 미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쪽으로 지금은 좀 여유 시간이 그래도 있을 때니까 20대처럼 바쁜 건 아니잖아요. 바쁘지만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막 치열하게 매일이 바쁘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좋은 부부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부모거든요. 적절할 때 도와주면 돼요. 내가 푸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럴 때 있어요. 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보 나 영어 공부할래. 나 42살인데 이런 꿈을 갖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네가 무슨 엄마인데 무슨 뭐 네가 더 공부를 하고 애들보다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길을 응원해주고 뭐 돈으로 밀어주건 시간적으로 밀어주건 밀어줘야 돼요. 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냐면 부부는 리소스를 함께 쓰기 때문이에요. 둘이 결혼했어? 그러면 24시간 그러면 48시간 같죠? 아니죠. 합쳐서 24시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일렬로 서요. 그래서 아이의 스케이트장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딴 시간을 쓰고 싶은데
스케이트장을 가야 되려면 남편이랑 싸워야 되지. 맞아요. 당신이 가라고 난 이걸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아이가 일요일 날 뭘 해야 되는데 나도 일요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남자가 하루에 10시간을 쓰는 골프를 치러 갔어? 아, 안 돼요, 안 돼요. 전 진짜 골프는 용서할 수 없어요, 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치? 그리고 저녁 때까지 골프 치고 또 식사하고 오잖아요. 그래. 그럼 하루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시간 날라간다? 전 10시간. 진짜 절대 골프는 진짜 안 돼요. 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골프 치러 어떡해? 가고 싶어 하거든요. 딱 그 시즌별로 2번만 나가게 해줘요. 봄에 2번, 가을에 2번. 그 근데 골프에 미쳐있을 때는 나가고 싶어 죽을 텐데. 정말 나가고 싶어 하는데요. 나도 이만큼 양보하기 때문에 오빠도 양보해야 된다. 안 된다고 해요. 그걸 들어요? 듣죠. 오 착하다. 네. 그거를 대판 싸우고 나가는 남자 많거든. 아, 안 돼. 근데 골프는 진짜 안 돼요. 왜냐면 하루가 다 날아가서 그 같이 쓰는 24시간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쓰면 안 되죠. 서로의 꿈을 위해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양보해 주는 거 너무 좋고 저도 이게 파트너십이야. 그거 말고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도 우리가 벌어놓은 돈을 아이를 위해서 같이 쓰잖아. 그러면 만약에 어느 순간 남편이 내 인생을 피봇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의 한 2년 정도의 시간과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 그거 해 라고 아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생계 부양적 역할을 100%를 본인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힘들죠. 피봇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그 회사를 다녀야 돼요. 내가 한 달이라도 월급을 안 가져가면 집안이 큰일 나잖아. 40대 남자들이 앉아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해야 될 수 있을까? 사실 새로운 꿈을 갖기에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막 달리다가 방향을 틀려면 속도 줄여야 방향 틀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왜 그때 잠깐 쉬면서 방향 튼 쉬면서, 거잖아요. 네, 생각하고. 그게 엄청 고마운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쉴 수 있도록 그도 자기 역할을 해준 거잖아. 근데 남자들은 막 달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다가는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 멈춰라고 회사가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못 멈추는 거지. 그다음에 너 멈춰 그러고 멈췄어. 멈췄더니 다 같이 멈춰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막 58세 막 이래 버리면 야 뭘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40대 어느 쯤에 만약에 남편들이 뭔가 길을 좀 바꾸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약간의 여유 있는 시간, 속도를 줄여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직장 생활을 혼자 하는 외벌이 남자들은 너무 어렵죠. 생계만을 위해서 내 100%의 시간을 쓰면 턴을 못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멈춰야 그때 가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생계 일을 내가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계를 꿈처럼 대해서 은퇴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생계를 꿈처럼 대해서 은퇴 준비를. 예를 들면은 오늘도 그 MBC의 기자분을 만났는데 직장 생기인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 너무 싫어 그러면 딱 생계만큼 하겠죠. 회사가 시키는 만큼 하고 난 간두고 술 한잔 먹고 아는 형 만나서 술 먹고 자. 근데 이분이 그 기자 일을 하면서 자기가 여러 사람을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있고 재밌는 거야. 그래서 사진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해서 자기가 책을 써요.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기 브랜딩이 어느 정도 돼. 그럼 봐요. 내 생계를 요만큼 하는데 내 생계를 더 잘하려는 꿈이 있죠. 이 기자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내가 30% 노력했어. 이게 뭐야? 더 잘하고 싶은 걸 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 꿈이 나중에 50대가 되면 뭐가 돼? 이게 내 직업이 되지. 자산이 또 돼서. 생계는 못 들고 나가죠. MBC를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MBC 위에 내가 그 기자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쌓은 30%꿈 같은 생계를 꿈처럼 대했던 그 종목이 나가서 내 은퇴 후 직업이 되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야, 생계야, 15년 어쩔 수 없어, 20년 애 키워야 돼. 근데 나는 살림을 너무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내 생계를 꿈처럼 대해서 살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브랜딩이 돼서 애 다 키운 후 이게 나중에. 사업이 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쵸. 여기에 요 30%를 들고 나가서 요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따로 꿈 따로 하려니까 저는요. 지금 직장 다니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저는 이러다가 어떻게 자꾸 이러거든. 분리하지 말고 그 위에 30%를 살짝 얹어라.
얹어라. 지금 나도 모르게 구슬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네요. 그렇죠. 그 30%에 관련된 구슬을 막 만들어놔. 근데 지금 딱 꿰기는 약간 회사 눈치도 네. 보이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나가서 이제 휙 꾸는 거지. 이제. 회사 다니시면서 뭔가 동호회 활동도 하고 뭐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너무 것 좋죠. 같아요. 거의 원래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취미가 직업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이 취미 인더스트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왜 자전거 잘 타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요. 뜨개질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은 뭐 있잖아 독서 토론 모임이 모여서 직업이 되고요. 옛날 같으면 야 무슨 독서 토론이 무슨 직업이 돼? 그렇죠. 무슨 자전거 타는 게 무슨 직업이 돼? 아니에요. 요새는 해외 여행 작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면서 그분들을 코칭하면서 또 돈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디깅러라고 그러거든요. 깊게 판 사람들의 직업 세계. 뭐든지 깊게 파면 다 직업 된다. 맞아요. 디깅러의 세계가 지금 쫙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살림에도 디깅러 되시면 되고 직장도 디깅러 되시면 되고 할 수 있다고. 뭐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뭐 이렇게 집안 엄청 정리 잘 해주시는. 그래. 얼마나 정리를 잘하면 집안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왜 집안 내에 되게 예쁘게 야채 키우는 것만 그런 전문으로 것도 해서 그 해주시는 코칭도 분들도 하고 맞아요. 집안 내 정원 같은 거 안 할 게 없어요. 왜 우리 집안에서 속속들이 찾아보면은 디깅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깊게 뭔가 딱 팠을 때 그게 다 직업이 직업으로 돼요.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엔 또 확실히 근데 40 정도가 넘으면 내가 이전처럼 살기 싫어. 나 뭔가 다르게 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솟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 시기가. 네. 왜 하필이면 요 시기가 되면 그런 걸까요? 사춘기니까요. 제2의 어른이 돼서. 사춘기? 어른으로서? 내가 왜 누구한테서 태어났잖아.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었다면 나 왜 태어났어요? 여기 누구예요? 당신 누구예요? 이거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못 물어보죠. 어른이 돼야 물어보잖아요. 그쵸. 질문도 똑똑해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15살이 되면 애가 8살 때랑 달라. 다르죠. 맨날 8살 때는 엄마 몇 시에 집에 와? 엄마 맛있는 거 사와. 그러다가 15살이 되면 어느 순간 집 방문을 닫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 자기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질문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나에게 남에게 묻고 싶은 나이가 있거든요.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 만약에 우리가 25살에 했어. 어른이 된 거야. 이 결혼이 나한테 맞나?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어른이 돼서 앞으로의 또 내 제2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딱 요때. 그때 안 하면 60에 해. 그때 안 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 내 친구들이 겪는 거거든요. 내 친구들 아이들이 지금 25에서 35 다 결혼해서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 질문 안 했어. 근데 어차피 다 나가서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질문해야 되지. 이게 너무 서러운 거야. 질문을 이거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질문을 당한 것 같은 느낌 아세요? 너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니? 너 애들 다 떠났잖아. 너 집에 너밖에 없지? 너 뭐 하고 살래? 이 질문을 당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엄청 그때가 또 그런 분노도 시기구나. 나오고 막 우울하고 공황도 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아까 선생님 60에 이렇게 뭐 부부들 사이 안 좋으면 그때가 또 힘들다고 하셔서 선생님 다음은 그럼 김미경의 60 수업이 되는 건가 이랬는데 그때도 되게 중요한 나이긴 하네요. 60살도. 포인트가 되는 지점 중에 또 한 있어요. 지점이구나. 40의 포인트가 한 번 있고 다 키워놓고 나서 아이들을 60에 한번 완전히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컨 라이프가 그쵸, 시작되는 그쵸. 거예요. 네네. 쫙 100살까지. 50대는 선생님 어때요? 저는 아직 50은 좀 뭔가 멀게 느껴져가지고 50대는 어떠셨어요? 50대 어떠냐고요? 40대 문제의 반을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반만 커요. 다 중고등학생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돈도 반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40대는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반만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대 한가인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50대 한가인이 더 똑똑해져 있어. 50이 좀 더 그렇지. 그러니까 걔가 문제 더 잘 푼다. 걔가 실력이 훨씬 나.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애한테 다 풀게 하지 마. 이걸 나중에 안 거예요. 나도. 와, 내가 40대 때 난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그때 돈도 제일 많이 벌 수 있고 뭐 실력도 뛰어나고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알고 봤더니 그때는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게 워낙 많아서 많이 바빴을 뿐이지 50대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요. 강의도 훨씬 잘하고요. 내가
생각도 깊어서 책도 훨씬 잘 쓰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50대 결과물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40대에 다 해놓고 50대 자꾸 쉬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랬었거든요, 저도. 선생님 강의 듣고 그때 저 여기 와서 강의 듣던 날 정말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은퇴만 준비했던 게 내가 정말 은퇴만 준비했었는데, 왜 40대가 은퇴만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 나도 계속 일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노후에는 막 저축, 연금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단 말이죠. 너무 아직 어린데. 50대 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책으로 다 썼고요. 어떤 게 제일 좋았냐면 40대 왜 국영수 같은 문제라고 네. 했잖아요.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아유 진짜 그 기본 문제가 50 중반쯤 되니까 거의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애들도 다 거의 다 커고 돈도 생기고 다 이제 안정이 돼요. 저도 50대 초반에는 60이 안 보였어. 원래 초반 때는 거기가 안 보여요. 네. 그러다가 중반을 넘어가면 되게 가까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으로 딱 접어들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진짜 영어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 왜냐? 60이 가서 애들이 이제 집에 다 하나도 없고 그랬을 때 진짜 내 60에 한 5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너무 젊고 진짜 하고 싶은 걸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봤더니 내가 30년간 미뤄왔던 꿈이 바로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세팅을 한 거죠. 아, 그게 50대. 사실은 어떻게 보면 50대가 황금기일 수 있네요. 경제적으로나 뭐 커리어도 그렇고 삶도 조금 더 윤택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50이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근데 40을 잘 살아야 50이 저절로 열려요. 맞아. 이게 연결이 맞아. 완전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49세 12월 31일이랑 50세 1월 1일이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가요. 지금 구슬을 만들어 놓고 미래를 향해 준비를 해놔야 이때 갔을 때 뭔가 착 그걸 뛰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구슬을 띄워.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가 또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나이는 들었고 시간은 더 늦었고. 그래서 50대에 왜 속도가 나는지 아세요? 이게 이미 만들어놔서 시너지가 나는 거야. 리딩 구슬이라고 해요. 앞에 리딩 구슬만 딱 갈아 끼면 나머지들이 슉 하고 쫙 가. 만약에 내가 이제 55세쯤에 애들 좀 키워놓고 내가 리딩 기술을 만약에 내가 외국으로 갈아 꼈어. 그러면 슉 가. 근데 이 구슬이 없잖아? 리딩 구슬을 갈아 낄 수도 수가 없으면 없죠. 이게 자꾸 따라올 안 해. 것도 없고. 그럼 공허해지는 거지. 50대에 그래서 그 실력 발휘를 훨씬 더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59세의 12월 30일이랑 60세의 1월 1일이랑 똑같아. 낮아지는 거죠. 또 이렇게 올라가, 또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자기 시간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50대에 그렇게 늙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너무 괜찮은 내가 있기 때문에 40대에 열심히 내 구슬을 만들어서 50애한테 기회를 주고 그 50이 나보다 10년 더 똑똑해지 내가 얼마나 잘하겠어. 그쵸. 걔가 잘할 거야. 걱정도 하지 마. 그럼 또 50한테 또 열심히 만들어서 60에 기회를 주면 또 60은 60대로 또 되게 멋있게 삽니다. 이렇게 내 나이에 그 다음에 60이 끝나면 안 되지. 그쵸. 내 70에 또 기회를 줘. 그러면 내 70에 여유롭고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또 사회에 내 가정에 또 좋은 일을 하겠지. 야 70에 뭐 해? 뭐 다 늙어서 뭐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무시하지 마. 맞아. 내 나이 내가 무시하면요 남도 다 무시해요. 내가 내 나이에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그럼 곧 60대 그 중요한 60대가 또 오시는데 오고 60의 버킷리스트도 엄청 궁금해요. 저는 60의 그 버킷리스트는 내가 미뤄놓은 게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바빠서 못한 게 나는 내가 옷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 어머님이 옷 만드셨었잖아요. 재봉틀 5대. 집에요? 응. 아 오버록 기계부터 늘어나는 이런 티셔츠 감 박는 것부터 이런 거 다 박는 기계 다른 걸로 박는 거거든요. 다 있어요 집에. 이태리 마랑고니로 저 2달 동안 공부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 하고 싶은 막연한 그냥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림 그려서 그 나의 컬렉션을 내는 거예요. 12벌의 옷을 쫙 그림으로 그려서 그때는 이제 집에서 사람한테 입히는 패션쇼는 못 하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하니까 종이로 다 내가 그림을 대신 되게 잘 그려야 돼요. 대신 거기에 어떤 원단을 쓸 거라는 걸 이태리의 그 원단 가게들 다 쫓아다니면서 원단 사서 요만큼씩 잘라서 다 붙여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그 한 달 반 정도 수업 들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지. 그래서 60에는 그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전혀 다른 상상하지도 못한 쪽 일이네요. 오. 근데 나는 재봉틀은 24시간도 할 수 있어. 너무 재밌어. 어머. 선생님 이게 취미가 직업이 되는 진짜 딱 그거네요. 아. 이 MK TV는 여기는 저의 탄생이자 무덤입니다. 이거 제가 태어난 거고 저 죽을 때 아마
우리 서본부장 너 얘기 좀 해봐. 뭐라 그랬지? 돌아가실 때 라이브 할 거. 쟤 맨날 나한테 대표님 만약 95세쯤 돌아가시면 병원에 라이브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꼭 해 알았지? 죽는 날 와서 나 저기 라이브 할 거라고 하니까 님이 상상치도 못하는 건데요. 대표님 하실 것 같아요. 어서 와. 대표님 빨리 하실 와. 것 같아요. 지금 야 오늘 내일 한다. 야 나 간다 그러고 갈래나? 아, 그냥 잘 살다 가고 싶어요. 좋은 사람으로 잘 살다 가고 싶어요. 와, 그렇구나. 갑자기 선생님 그러면 진짜 약간 아, 치열하고 웃겨. 힘들게 살았던 40대 김미경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책에 에필로그 꼭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에필로그를 되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40대의 나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여기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이 한 명 있다. 마흔의 김미경이다. 그 힘든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준 내가 진심으로 고맙다. 40대의 힘든 인생 숙제를 풀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도 결코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다. 지금의 나보다 한참 미숙하고 부족하고 초라했던 마흔의 김미경. 그 어린 나이에 그 숱한 인생 숙제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40대로 돌아가 하루를 단면으로 쪼개보면 멀쩡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예상한 대로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고 아이들이 자라줬으면 좋으련만 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힘들게 10개 만들어 놓으면 8개가 사라지고 2개만 남았다. 아이에게 10만큼 노력해도 2만 남고 돈 벌려고 10만큼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은 2가 전부였다. 그래도 내가 만든 판이고 돌아갈 곳도 없으니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문제는 너무 힘든 그날이다. 악으로 깡으로 그럭저럭 살아내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훅 무너져 내리는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었던 그날의 한가운데 있는 마흔의 나에게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크고 많은 인생 숙제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너 자신을 칭찬해줘도 돼. 잘하고 있어. 원래 마흔의 숙제는 한 번에 풀리지 않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천천히 가도 돼. 지금 너의 마흔은 힘든 만큼 매일 괜찮아지는 중이야. 매일 괜찮아지는 중이야. 저도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마흔에게 더 뛰어라. 이 말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매일 나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매일 멈추지만 않고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면서 옳은 방향을 가려고 스스로 계속 노력하면 계속 나아지고 결국 나아질 거거든요. 근데 40에 갖는 생각이 자꾸만 두려움과 공포인 거예요. 5년 안에 다 이뤄야 돼. 너무 늦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이게 뭔가 결국 결과가 나올까? 지금도 안 되는데 50엔 될까? 이런 마흔에 대한 조급함과 마흔을 자꾸 쥐어짜잖아요. 희망을 주기보다 마음을 또 막 면박 줘. 맞아. 너 늦었어. 야 하지 마. 막 마흔을 면박 주고 걱정도 구박하고 창의적으로 해요. 정말. 그치. 그러지 않아도 힘든 애를 무릎을 꺾게 만들면 맞아. 안 된다는 거죠. 걸어가셔야 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반만 풀자. 라는 마음이 40을 살려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우리 마흔들에게 용기 낼 수 있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열심히 살았지만 자꾸 불안하고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의 마흔은 지금 현재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살아내면 하루 나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쌓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의 마흔을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응원하시고 부족하면 제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마흔도 늦지 않았어. 용기를 내고 네 꿈을 향해서 달려가 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 마흔은 그렇게 우리 너무 힘든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이는 또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저희는 너무 힘든데 근데 제가 선생님 보면서 정말 롤모델로서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내 꿈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는 너무 응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이건 바이블처럼 저는 종교는 없지만 옆에 두고 그러니까 좀 약간
힘이 기운이 좀 딸리거나 오늘 뭔가 지치고 하고 싶지 않거나 할 때마다 네. 한 번씩 꺼내보고 싶은 책이에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열심히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네. 고맙고 잘 되실 겁니다. 네, 가인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